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5강 수식 활용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 논리 함수, 찾기 참조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수식의 정의와 기본적인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 함수 정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수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함수 갑니다. left란 무엇이냐? 여러분, left 무슨 뜻이죠? 왼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문자가 있는 열을 클릭하고 그 열에서 추출할 개수를 정하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세계 회계 컴퓨터 전문학원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레프트라 함은 어디부터? 왼쪽부터 추출을 하겠다. 개수 몇 개? 3개를 추출한다고 하면 결과는 신세계만 꺼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반대로 계속 갈게요. 라이트 함수의 경우는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죠. 문자열의 오른쪽부터 추출할 개수만큼 꺼내온다. 자, 위에 예시를 그대로 들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추출할 개수 2개를 꺼내주세요 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2개니까 하나, 둘, 학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은 미드 함수인데요. 미드 함수는 레프트, 라이트와 다르게 뭐가 필요하다? 시작 위치가 필요하다. 시작 위치부터 추출할 개수만큼만 꺼내온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있는 이 컴퓨터라는 글자 3개만 꺼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왼쪽을 기준으로 컴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있죠? 그럼 시작 위치는 6이 되는 거고 6번째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3글자를 꺼내와라. 추출할 개수는 3. 그러면 뭐가 추출된다? 컴퓨터가 추출된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레프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접근을 하시는데 이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미드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꺼내 올 거기 때문에 시작할 위치가 필요하고 그 시작 위치는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왼쪽부터 계산한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표시한다. 자, 예시 바로 갑니다. 자, 코리아라는 영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로어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코리아로 바뀝니다. 모두 소문자로 표시된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어퍼라고 하는 건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시한다. 예시 갑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코리아라는 문자를 어퍼 안에 넣으면 반대로 코리아 대문자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프로퍼 보도록 할 건데요.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해주세요 인데요. 마찬가지 예시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리아만 계속하면 조금 그러니까 울산으로 해볼게요. 자, 소문자로 울산을 입력하고
프로퍼에 집어넣으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해 가시죠? 예시를 옆에 적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트림이라는 건 문자열에 포함된 공백 중 단어 사이사이 있는 공백을 제외하고 결국에는 모든 공백을 삭제한다.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울산 띄고 SSG 신세계 약자예요, 여러분. 자, 이 사이에 공백이 있죠. 이거를 제거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랩트는 반복할 텍스트와 반복 횟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할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반복 횟수가 3번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 별별별이라고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find는 찾을 텍스트 문자열 시작 위치인데 찾을 텍스트의 시작 위치를 반환하는 게 find. search는 찾을 텍스트 문자열 시작 위치로 동일하기는 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교재도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의 시작 위치를 반환함 되어져 있으면서 근데 서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찾을 텍스트가 없으면 오류로 발생을 하는데 이 서치는 보통은 특정 글자를 찾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렌이라는 건 길이를 텍스트의 길이를 숫자로 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류는 자, 숫자 형태의 텍스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숫자죠. 여러분. 근데 얘를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텍스트로 물론 바꿀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즉 텍스트로 형태로 되어져 있는 숫자를 진짜 숫자 형태로 바꾸는 게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기하실 때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거지만 숫자 형태의 텍스트를 숫자로 변경함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텍스트 함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find b나 search b, replace 등등 몇 가지 함수는 지금 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실기필기 통틀어서 빈도가 가장 높은 함수 위주로 설명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함수를 배울 때는 이렇게 키워드로 연결하고 이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 까지만 알고 계실 수밖에 없고 이 함수는 실제로 컴퓨터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해 봐야 더 정확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기 시간에 또 대비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텍스트 함수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논리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텍스트 함수는 종류가 조금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논리 함수 봅니다. 논리를 따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엑셀은 결과값을 숫자로도 반환을 하지만 숫자 말고 결과가 옳은 값이면 맞는 값이면 참, 즉 true라는 결과를 꺼내주기도 하고요. 틀린 값이면 논리에 맞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해서 false라는 결과를 꺼내기도 합니다.
자, 참, 거짓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true, false라고 꺼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앞에를 지우고 여러분 뒤에 조금 넓게 쓰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앞에 있는 내용 기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10 더하기 20. 자, 수식이 성립됐죠? 그럼 결과는 3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는 30. 이 는은 수식 입력 신호가 아니라 같다라는 개념의 등호예요. 앞에 있는 10 더하기 20의 결과와 뒤에 있는 30이 같다. 여러분 같나요? 같죠? 그러면 뭐라고 나온다? 계산 잘했네. true라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자, 10 더하기 20은 40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10 더하기 20은 30이지 40이 아니기 때문에 땡 틀렸어 false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값으로 숫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논리를 따져서 true, false가 나오기도 한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예요. 그리고 라는 단어 혹은 이면서 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꺼내서 보겠습니다. and 인수 1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수 2에 2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15 그리고 20이니 이거는 틀린 수식이겠죠. 그렇다면 자, and에 들어가는 두 가지의 논리가 전부 올 참이면 자, 그냥 예를 들어서 A, B로 할게요. A도 맞고 B도 맞으면 참이면 true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반대로 A는 맞는데 B는 false이면 결과는 false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면서 라는 글자를 기억하셔야 되고 and에서는 인수가 모두 참이면 참을 표시한다. 됐나요? 자, 5월 족감 보겠습니다. 5월은 이거나 혹은 이라는 문구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true를 표시함. 무슨 말이에요? 5월 안에 A와 B라는 논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A는 참 맞고 B는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결과는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온다. 자, 반대로 A는 false예요. B는 true입니다. 조건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도 true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 둘 다 아니면 당연히 false가 나온다. 됐나요? 자, if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조건의 결과가 위로 올려서 좀 볼게요. 조건의 결과가 즉 조건의 결과를 예를 들면 아까 10 더하기 30은 40이야. 맞죠? 결과가 맞으면 옳으면 참이면 true를 꺼내주는 거고요. 옳지 않으면 false를 꺼내주는 건데 여러분 보면 조건 쉼표 인수 1, 인수 2 돼 있죠?
인수 1의 자리에 true 값을 써주는 거고 인수 2의 자리에 false 값을 꺼내주는 거예요. 즉 인수 1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true, 옳은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자 만약에 인수 1에 예를 들어서 yes라는 글자를 넣어주고요. 인수 2에 no라는 글자를 넣어주면 자 수식의 결과가 옳죠? 그러면 결과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yes라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꺼내준다는 거예요. 참이면 인수 1, 거짓이면 인수 1을 표시해준다.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조금 이따 지우겠습니다. false는 논리값 false를 되돌리는 거고요. not은 인수에 대한 논리값의 반대값을 꺼내는 거다. true는 논리값 true를 되돌리는데 이 세 가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if error 보겠습니다. if error는 수식이 있고요. 그 수식의 결과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됐을 때 그 오류 대신 표시할 값을 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반환할 값이 없거나 맞지 않으면 값이 틀리면 value라는 오류가 뜹니다. 일단은 길게 안 쓸게요. 여러분 오류라고 그냥 쓸게요. 위랑 맞춰서 오류가 나와요. 이 오류 자리에 오류가 난 자리에 다른 값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 대체 값을 입력하는 함수가 어디다? if error. 됐나요? 자, 다시 수식의 결과에 도출할 값이 반환할 값이 없거나 값이 맞지 않으면 분명히 오류라고 나옵니다. 오류가 value라고 뜬다는 거예요. 그 value가 난 자리를 오류라고 그냥 두기는 조금 뭐하니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건데 그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 그 값을 대체하는 함수가 결국 뭐다? if error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논리함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찾기 참조함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을 참조할 표에서 들고 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주는 선택하다라는 개념이 있죠. 찾을 인수의 번호, 숫자 1, 2, 3, 4, 5, 6, 7 쭉 나가겠죠. 그 번호 그리고 인수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에서 번호로 지정한 값을 꺼내오는 게 추주 함수이다. 또한 vlookup은 찾고자 하는 값, 범위, 찾을 값이 속해 있는 범위, 그쵸? 그리고 그 범위에서 꺼내올 값이 있는 열의 번호예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 그리고 유사하게 일치가 있습니다. 자, 유사하게 일치는 공백을 넣으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는 0을 넣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방법 위치에다가 넣으면 자기가 맞춰서 알아서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vlookup에서 중요한 건 찾을 값에 해당하는 열 번호의 셀의 값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거지만 내가 찾을 값이 예를 들어서 1이에요. 1. 근데 1은 이미 내가 찾을 값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에 해당하는 특정 표에서 여러분 예시로 만드는 거예요. 1, 2, 3 A, B 그리고 1에 해당하는 신, 세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에 해당하는 글자를 꺼내와 주세요. 결국 신이라는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게 vlookup 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꺼내고자 하는 글자가 열에 있죠. 비열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열 번호는 왼쪽에서 세알려서 2번이 되는 겁니다. A가 1번, B가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내가 찾을 값은 1인데 그 1에 해당하는 참고표에서 범위에서 꺼내 올 거고 해당하는 열 번호는 두 번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를 꺼내 오는 거고요. 자, vlookup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해요. hlookup입니다. 자, hlookup은 찾을 값에 해당하는 행번호입니다. 반대죠. vlookup은 열이고 hlookup은 행이다. 안 까먹겠죠, 여러분? 자, 인덱스는 행번호와 열번호를 찾아내서 그 찾아낸 곳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게 인덱스이다. 그래서 범위 중에 행번호,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열번호, 첫 번째라고 하면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글자를,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인덱스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함수 맨 앞에 D가 붙어있는 함수는 모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종류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dsum은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합계를 구한다?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한다. daverage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한다. 여러분 흐름 오시죠? 뭐예요? 앞에가 다 똑같습니다. dcount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 중 개수를 구하고요. dcountA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개수, 숫자뿐 아니라 문자까지 전부 구한다. 자, dmax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중 최대값을 구하고요. dmin은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중 최소값을 구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다 똑같고 뒤에 함수 종류에 따라서 합계냐, 평균이냐, 개수이냐,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D 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갑니다. 수식 입력 신호 눈으로 열어주고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dsum이라고 하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괄호 열고 첫 번째 들어갈 위치 뭐예요? 표 전체입니다. 범위라고는 적혀 있는데 표 전체를 범위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반드시 필드명, 즉 각 데이터의 제목이죠. 필드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거.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쉼표, 표 전체 범위를 드래그했으니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열번호, 열번호는 구하고자 하는 열이 있는 번호입니다. 길게 제가 느려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열이 있는 번호는 어떻게 아냐면 왼쪽부터, 왼쪽에 있는 열부터 세기 세면 돼요, 여러분.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자, 이거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A, B, C, D, R 1, 2, 3행이 있고 여기에 선 참 못 그린다, 그쵸, 여러분? 빨리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지금 빨리 많은 거 알려주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셀을 나눴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이거 엑셀에 있는 거 제가 직접 그려본 거예요. 여기에 가, 나, 다, 라.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통일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가나다,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1, 2, 3 소문자 A, B, C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열이 있는 번호가 가정을 했을 때 D열에 있다고 하면 A열이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열이 있는 번호는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D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반드시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토대로 우리가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순서는 다 똑같아요. dsum도 똑같고 dsum 자리에 sum을 지우고 뭐를 입력하면 돼요? average. 그럼 이건 뭐예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쓰는 순서는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average를 지우고 이 자리에 count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표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열이 있는 번호 중에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숫자가 있는 개수. 됐나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문자열의 양끝 공백을 제거한다.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 바로 떠올라야죠. 뭐예요, 여러분? 트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오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어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는, 바꾸는 함수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럼 어퍼는 뭐예요?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이다. 자, 프로퍼는 뭐라고 했죠? 첫 글자만 대문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꺼내주는 함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로어는 소문자의 결과로 나올 거고 어퍼는 울산, 대문자가 더 못생긴 것 같네요. 울산으로 나올 거고 프로퍼는 예를 들어서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포인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트에 D2셀의 문자열 1, 2, 3, 4, 5, 6-1, 2, 3, 4, 5, 6, 7이 입력되어 있을 때 수식의 결과로 나오는 값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함수 형태를 보면 중첩함수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함수를 풀 때는 반드시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자, 가장 안쪽에 있는 미드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는 D2셀에서 8번째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이죠. 한 글자를 추출해라. 결과는 뭐다? 1이다. 근데 이 1을 모드로 가지고 가서 2로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나누기. 그래서 결론은 뭘? 나머지를 꺼내오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꺼내왔을 때 그 나머지가 1과 같으면 if 논리 1과 같으면 첫 번째 인수 1 위치에 있는 남이라는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논리가 true이면 참이면
true 값에 있는 인수 1, 남이라는 글자를 꺼내와라. 그래서 1번의 결과값은 남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미드로 구하는 숫자는 1. 위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네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또 미드로 구한 숫자 1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랑? 4랑. 안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5월 함수 안에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전부 다 부합되니까 맞지 않으니 결론은 풀수가 나올 거고요. 얘를 if 함수 안에서 해당하는 특정 값으로 꺼낼 때 앞에 있는 애는 true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했고 뒤에 있는 애는 인수 2는 false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남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and는 여러분 뭐죠? 미드 함수 인수 1, 미드 함수 인수 2,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그래야 true 값이 나온다. 자, 미드로 구한 함수 1은 옆에 1이에요, 여러분. 1이죠. 같네요. true. 그런데 뒤에 1은 3이래요. 다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뭐다? false이다. false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대한 특정 값을 꺼낼 수 있는 게 if 함수라고 했고요. true 자리에는 남이 있고 false 자리에는 여가 있으니 해당하는 3번 문제는 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정답 찾았죠? 자,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추주는 선택하는 거예요. 추주 안에 있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드로 꺼낸 숫자는 1입니다. 자, 추주는 순서대로만 쓸 수 있어요. 결과가 인덱스 넘버 꺼내고자 하는 숫자가 1이면 남을 꺼내고 2이면 열을 꺼내고 3이면 남을 꺼내고 4이면 열을 꺼내라. 여러분 1이죠? 그럼 뭘 꺼내준다고요? 남을 꺼내준다고요. 됐나요? 자, 여러분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천천히 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하게 하시라는 거 늘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체크 포인트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5강 수식 활용을 종료하도록 할 건데 4강과 5강은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6강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요점 정리, 암기는 하시고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6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